안녕하세요. 주식메이트 주마태입니다. 11월 1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2100선을 탈환을 했습니다. 지난 7거래일 동안 음의 흐름을 보여줬다면 오늘은 양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240선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안착을 한 게 굉장히 뜻깊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후행스팬도 캔들을 뚫고 나왔습니다. 네, 후행스팬이 240선에 부딪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좋은 흐름이고요. 이제 다음 주가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지난 9월 24일 고점 2101포인트, 그리고 29일날 10월 29일날 2105포인트입니다. 4포인트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RSI를 보시면 지난번 9월의 고점을 아직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소위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주가 지수는 오르는데 보조지표인 RSI가 주가 지수를 따라서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는 것, 다이버전스입니다. 이 다이버전스가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념을 해야 되고요.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면 RSI에서 이렇게 넘어서야죠. 그 자리가 이제 75 정도가 되는데 RSI 지표에서 75가 넘어가려면 주가 지수는 2130포인트 정도까지는 가야 됩니다. 거기가 이제 비로소 큰 저항 라인이 될 수 있어요. 주가 지수는 이렇게 수시로 카멜레온처럼 변합니다. 제가 어제는 후행스팬이 캔들 안에 파고 밑으로 내려와서 뚫지를 못해서 아주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갭을 모이는 2053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강하게 상승하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게 상승으로 터냈다라고 장담을 못하죠. 이제 다음 주에 흐름이 2110포인트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보조지표인 RSI가 전고인 75 라인을 넘어서게 되면 안심할 수 있고, 그럼 2134포인트가 1차적인 저항 라인이 되고요.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2200 넘어서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주봉상에 보시게 되면 구름층 산dar이 2250이니까요. 2250. 앞으로의 흐름을 결정하는 게 이제 다음 주가 관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봉의 60라인은 2111포인트입니다. 2111포인트. 다음 주 내려오니까 2110선과 조우를 할 수 있겠죠. 다음 주 2110을 넘어서는지 잘 유심히 보시고, 그리고 RSI 보조지표가 75를 넘어서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추세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양호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후행스팬이 캔들 안에 뚫고 내려오지도 않았고, 또 120선 위에서 안착을 하고 있고, 이제 240 라인까지는 또 상승도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양호한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RSI 부분에서도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밑라인을 계속 갱신하는 그런 흐름이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의 흐름을 보면서 향후 흐름도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룽투코리아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룽투코리아.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죠. 이렇게 U자형을 만드는 흐름으로 가는 거죠. 룽투코리아는. 그러면은 어디에서 저항에 부딪히느냐? 이제 8,000원 라인이 보입니다. 8,000원. 8,000원 선에서의 그런 저항값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120과 60이 만나는 이 자리가 지지가 돼야겠죠. 이 자리에서 지지, 6,150원대에서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8,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5분 봉도 보시면 비슷합니다. 일봉처럼 이렇게 U자형 패턴으로 가고 있는 이런 흐름, 15분 봉입니다. 15분의 흐름, 이런 흐름들, 15분 흐름도 잘 보시고요. 15분은 특히나 잘 보셔야 될 게 장대 양봉, 15분에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자리, 이 자리를 훼손하지 않고
위에서 놀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면 일봉상에서 U자의 패턴을 만들면서 8,000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톡 스택입니다. 바이오톡 스택도 지지라인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조금씩 상승이 나오는 그런 패턴입니다. 지난번에 윗골에 달았던 지점은 구름층 상단에서 부딪히고 밀렸던 자리고요. 그럼 이 자리는 이제 전 고점으로서 저항 역할을 할 수 있겠고, 지금 240 라인도 내려오고 있죠. 전 고점이 7,580원, 240 라인도 7,580원,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7580이 가까운다 그러면 7560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대원미디어. 대원미디어는 120선 위를 넘어서면서 좋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매물대에 부딪혀서 밀리는 흐름이지만 8200 라인까지는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대원미디어요. 거래량을 보시면 이렇게 크게 늘어는 흔적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8200 라인, 그리고 2차적으로는 8700 라인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240의 저항을 뚫게 되면 이제 8700 라인까지 갈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최근 3거래일의 거래량을 봤을 때는 상승 의지가 상당히 강한 종목입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20주선 그리고 기준선 자리를 다 넘어섰죠. 이렇게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 갈 수 있는 저항 라인은 이제 60선과 120선이 있죠. 그 자리가 이제 8,300원부터 8,600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 라인 8,200원 선은 주봉에서 저항과 부딪히는, 공통으로 부딪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8,200원의 저항은 꼭 기억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항상 마감 상황도 같이 보는데요. 마감 상황 보실 때 저는 이제 분봉을 위주로 보게 되는데, 분봉이 봤을 때 15분봉에서의 흐름도 이렇게 괜찮습니다.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주면서 약간 고개를 쳐드는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바이오톡 스택도 그렇습니다. 15분봉에서 고개를 쳐든 모습, 룽투코리아도 15분봉에서 이렇게 고개를 쳐드는 모습, 다 괜찮죠? 그러니까 일봉만 볼 게 아니라 15분봉도 같이 보는 습관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슈프리마인데요. 슈프리마는 지난 고점을 이번에 넘어섰습니다. 오늘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그럼 다음 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120과 240, 이 사이에 진입을 할 수 있겠죠. 그 라인이 27,000원짜리입니다. 27,000원. 슈프리마는 27,000원 저항값을 기억하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어제 만들었던 장대 양봉의 중간값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가 23,300원짜리, 23,300원을 깨면 또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메인 주포가 거기까지 하락을 용인할지 그렇게 보진 않고요. 상승 의지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서 슈프리마 27,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퓨얼셀이라는 종목입니다. S퓨얼셀. S퓨얼셀은 상승 크게 나오고 조정 주고 다시 상승 나오고 또 조정 주고 또 상승 나오고, 이런 패턴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S퓨얼셀은 상장한 지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주봉이나 월봉으로 확인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무엇으로 대입하느냐? 피보나치 기법입니다. 피보나치. 자, 피보나치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연결하는 선.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두 번의 저항에 부딪혔던 자리가 바로 피보나치 라인에서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다음 갈 수 있는 자리가 보이십니까? 바로 여기 25,000원 자리가 있습니다. 25,000원. 그리고 그 앞선에서 한번 점검해야 될 자리는 한번 여기 있습니다. 22,500원 자리. 그래서 1차 저항 라인은 22,500원, 2차는 25,000원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같은 종목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저항 라인을 조금 넘겨놨습니다. 조금. 그 자리가 이제 81,300원인데요. 81,300원. 지금부터 한 4에서 5% 정도 수익을 기대하면서 접근해도 좋을 종목입니다. 더 확실한 저항 라인 여기 있죠. 역시 81,300원, 400원 사이니까요. 81,000원 근처에서는 매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블 저항이죠. 일목균형표 저항과 240선 저항이 있으니까요. 5% 수익을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15분봉의 흐름 괜찮습니다. 오늘 흐름이요. 상승 주고 15분봉상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추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인데요. 텔콘 RF 제약은 240선을 3번이나 부딪혔죠. 원래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은 저항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딪히면 좀 빠져주는 게 정석인데, 지금 안 빠져주고 이 자리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빠져주고 이렇게 가면은 매수를 하기 굉장히 좋은데, 매수하기도 참 부담스러운 자리임은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나오면은 매수자들, 대기 매수자들을 따돌리겠다는 의도로 봐야겠죠. 주봉상에서는 이제 20선, 주봉 60선이죠. 주봉 60선에서 부딪힐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7,200원 자리입니다. 7,200원. 하지만 거래량을 동반하고 상승한다면 12,000원 넘어가는 자리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뾰족까지도 볼 수 있죠. 14,000원에 있는 이 뾰족까지 저항까지 14,700원. 근데 텔콘을 볼 때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면, 텔콘이 비보존의 주주잖아요. 비보존은 코스닥 상장한 회사는 아닙니다. 아마 코넥스에 있나요? 아마 그럴 텐데요. 보십시오. 비보존 코넥스에 있는 이 종목 어디서부터 상승했나요? 17,000원대부터 45,000원까지 올라온 겁니다. 거의 2배 반이 올라왔죠. 숨가쁘게 올라온 겁니다. 비보존, 이 비마약성 진통제인가요? 비보존이 갖고 있는 재료가 바로 비보존의 자회사, 거의 자회사격인 비보존의 이런 상승과 더불어서 텔콘의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보존의 흐름도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텔콘이 조종을 주지 않고 상승한다 그러면 따라 붙어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 붙어도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웨이브 일렉트로라는 종목인데요. 웨이브 일렉트로,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하락을 주고 U자형 패턴으로 돌려도 상관없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돌렸죠. 물론 여기서 저항에 한번 부딪혔잖아요. 이렇게 저항 부딪히고 빠졌다가 다시 그 저항 라인을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 걸렸죠. 2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항 라인을 한 번, 2번 이렇게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 일봉상에서는 가장 큰 저항 라인은 여기 있습니다. 구름층 상단 자리. 정확하게 봐드리면 26,500원짜리입니다. 26,500원. 26,500원에 큰 저항 라인이 있죠. 주봉상에서는 기준선 25,600원 그리고 26,300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26,500원부터 26,400원짜리까지 저항 역할을 할 텐데, 중요한 건 말이죠. 26,500원을 뚫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항이 없어요. 일봉상에서. 그렇죠. 26,500원을 뚫어버리게 되면,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뚫어버리면 26,500원을 뚫어버리면 없습니다. 그 다음에선 어떻게 저항을 잡냐? 추세선입니다. 추세선. 상단에서 연결하는 추세선. 이렇게 잡고 봐야죠. 26,500원을 뚫어버리면 3만원대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역시 분봉, 15분봉상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상승 주고 좀 조정 주고 다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도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오스코텍은 240선을 조금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 라인을 부딪힐 수 있겠죠. 22,800원짜리, 22,800원과 23,600원짜리인데요.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해왔고, 최근에 2개월 동안에 이 종목에 참여했던 분들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스코테 제약바이오 위주로서 재료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22,800원대부터 23,500원대까지의 저항 라인을 보시고 대응하시되, 지금 오늘은 분봉상에서도 흐름이 이렇게 양호하게 오후장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도 좀 기대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니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지니틱스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또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U자형을 만드는 그런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3,700원대까지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죠. 지금 120 라인에서 안착을 하고 있죠. 120 라인에서 안착을 하고 있고요. 되밀리지만 않는다면, 2,900원 선으로 하향하지만 않는다면 3,7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15분도 역시 봤습니다. 15분 흐름에서도 갭으로 상승을 한 다음에 하락으로 눌러줬지만 오후장에 이렇게 상승으로 돌려 세운 종목입니다. 상승 의지가 상당히 강한 종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종목 소개 앞서서 제가 어제 종목 중에 리뷰를 좀 안 했었는데, 어제 종목 중에 버킷 스튜디오가 오늘 상한가 갔다가 좀 밀렸죠. 제가 어제 이 자리가 매도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목균형표 구름청 상단, 그리고 120과 240 3개의 저항이 있는 자리, 2,500원 자리입니다. 2,500원 자리. 조정이 나와야 될 당연한 타이밍인데, 글쎄요, 다음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요. 조정 나오고 제자 상승할지. 버킷 스튜디오 아주 좋은 흐름이었고, 어제 종목 중에 G3BNT도 좋았죠. G3BNT도 제가 120과 240 라인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 관점으로 말씀드렸고, 더 크게는 28,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크게는 28,000원이에요. 지금 이 안에 들어온 것은 1차 저항에 부딪힌 자리고, 조정을 주고 더 상승 나올지 아니면 바로 갈지, 그냥 다음 주 보면 알겠죠.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조정을 주고 갈 수도 있고, 그러나 가야 할 자리는 28,000원을 지향하고 있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고, 오늘 10종목 드렸는데 이 종목 중에서 다음 주 월요일날 가장 크게 상승할 종목이 무엇인지 쪽집게처럼 짚어내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이 10종목 중에서 하락하는 종목을 잡아서 저를 원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봉상의 흐름들은 다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더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15분봉상에서 마감하는 현황에서 좋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종목들만 엄선을 했으니 잘 살펴보시고 각자 코드에 맞는 종목을 가지고서 장중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